건물을 안 사고 내가 있던 돈으로 이거저거 썼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 살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왜 상담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맨입에 할 수 없어.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그때는 무료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올리게 된 건데, 올리게 된 이유는 상담 일정이 계속 늘어나. 그럼 나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사람의 의지나 필요성을 가장 확실하게 걸릴 수 있는 게 금액이야. 예를 들면 지금 3만 원이라고 해봐. 내 상담료가 한 6개월치가 예약이 끝나 있을걸? 상담을 해서 진짜 도움이 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정말 내 얘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듣게끔 걸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점점 올리게 된 거지. 그럼 지금 상담료가 얼마예요? 지금 상담료는 그렇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저로서는 지금 상담료를 올릴 때가 지났거든요. 사실은 지금 일정 잡히는 걸 보면 한 달 일정 정도는 늘 잡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금액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백만 원 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남 빌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가 필요한 분들만 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유료를 하는 거고, 지금 무료한다면은 한 달 반이 아니라 3-4달 동안 그냥 쫙 잡혀 있겠지. 그리고 금액이 낮을수록 노쇼 나는 경우도 늘어날 거야. 지금까지는 노쇼는 몇천 명 중에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어. 그러면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물어봐요? 대부분의 이제 강남 빌딩을 사고자 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내 금액으로 어떤 빌딩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되는 과정을 원하는 분들, 건물에 대한 것들이 주로 오지.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건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러니까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은데 본인은 시간이 없고 자금은 있어서 나를 통해서 편안하게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와. 그럼 그분들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월소득이 얼마나 정도 돼요? 이게 월소득은 천차만별인데 상담 오는 분들 다 통틀어서 하면은 한 달에 300, 500부터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일 많이가 사업하는 분들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100억 이상인 분들 법인으로 소득,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소득이 제일 많이 있었던 분이 새 전인지 훈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한 60억 대외였어. 그럼 300, 500인 분은 어떻게 건물을 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할 수 있지만 많이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사실 부동산에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건물 다 볼 수 있고, 돈도 있는데 전문가들 다 초빙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동산 쪽에도 변별력이 딱 있진 않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가 다 하기에는, 아까 말했죠? 저한테 오는 분들은 자금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만나보고 할 수는 있겠지. 그 시간이 본인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거야.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오는 거지. 그럼 그분들이 소장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만 있으면 건물 산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잘못된 거거든.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 그 중에서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잖아. 근데 내가 그만큼 발품 팔고 다니기 시간이 없어. 많은 사람 만나도 내가 변별력이 단기간에 생기긴 어려워.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건물을 많이 지어본 사람, 임대를 관리를 충분히 해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득을 얻는 거지. 그럼 상담을 받기 위해서 줄 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강의 같은 거는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게, 강의는 사실 다시 강의를 할 생각은 단기간에는 없어. 일단 강의는 대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떤 특정한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그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30억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 중에 아닌 사람들은 좀 그렇겠지? 그러면 강의하고 상담하고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강의는 이제 대중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다뤄야 되는 거지만, 상담은 그 사람에 특화된 맞춤이라고 보면 되겠지. 옷이라고 치면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 사실 도움이 되려면 상담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강의는 두루뭉실한 도움이 될 수는 있어. 큰 틀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강남에서 건물을 산다 그러면 본인이 자산이 얼마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걸 살 수 있는지,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걸 해야 된다 라는 플랜이 딱 쓰거든. 물론 강의를 하고 나서 거기서 상담 신청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상담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도움이 되긴 좀 어려워. 그 차이라고 보면 돼. 그 연금형 부동산 운영하시는 카페에
거기 보니까 상담이 많더라고요. 그 상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상담은 일단은 기본 상담이라는 게 있고 저랑 심층 상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30억 건물주 상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담은 저 말고 저희 연구원들이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층 상담과 30억 건물주 상담은 저랑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상담 같은 경우는 아직 건물을 사기에는 아직 전이다 내지는 내가 건물을 살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고 심층 상담과 그리고 30억 건물주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나 상담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1,500명이 넘게 상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숫자로 치면 뭐 훨씬 더 되겠지만 1대1로 상담한 분은 일단 1,500명이 넘죠. 부동산 경기가 요즘 되게 나쁜데 요즘에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는 상담이 지금까지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줄거나 한 적이 없어. 계속 꾸준했어. 왜냐면 강남 빌딩이라는 거는 이미 그들만의 세상이야. 그러면 그들만의 세상은 이미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라. 아파트를 산다 만다 이거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겠지만 강남 빌딩에 대한 수요는 늘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 아까 상담이 소장님하고 상담하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상담은 어떻게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담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건물을 갖게 돼서 잘 된 경우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뭐 다른 영상들을 보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는 거의 건물 산 분들이 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를 샀는데 두 번째 건물을 살려고 한다는 거는 이 건물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80억에 샀는데 뭐 75억에 샀는데 이 건물이 뭐 120억이 지금 됐어요. 시세는 그 정도예요. 저는 알죠. 이제 그분들도 알죠. 왜? 세입자가 그 금액에 살려고 하니까. 근데 안 팔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살려고 해요. 뭐 1년 안에 몇십억 차익이 생긴 경우는 왕왕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진 않으시니까 다들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적어도 뭐 자산 500억을 만들겠다, 자산 1000억을 만들겠다, 500억 1000억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럼 자산이 제일 많이 불었던 분은 어느 정도? 3, 4년 동안 10배 정도? 근데 이제 부채 포함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배 된 사람 겁나 많을 거 아니야? 이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따르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본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얘기해드리고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결정하는 건 본인 몫이니까. 겁나서 내지는 안 해봐서 두려워서 한 번도 안 해봐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걸 안 하고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도 그때 할걸 그 사람들 좋겠네요 하고 끝나는 분들도 많아. 작년에 상담 왔던 분들 중에 미니멈 10억에서 평균적으로 한 2, 30억 있는 분들이 100몇십 명이 넘어. 근데 안 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그때 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근데 그거는 본인의 몫이니까 할지 안 할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영상에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뭐? 현금이 몇십억 있는데 건물을 사버리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사고 풍족함이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건물을 살 때 돈을 다 썼으니까. 그러면은 좀 빈곤해지는 게 아닌지. 건물 하나로 인생이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미니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한 3개, 2개, 3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계단 하나를 밟아야 두 번째, 세 번째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샀을 때 원하는 만큼 지출을 못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게 시발점이 돼서 첫발이 돼서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건물을 안 사고 내가 있던 돈으로 이거저거 썼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 살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불안하죠. 근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써도 다음 달 또 쓸 수 있고 다음 달 또 쓸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죽 떠먹은 자리. 내가 한 달에 생활비 5천씩 쓰는데 월세 한 달에 1000만 원씩 밖에 안 들어와. 대출 이자 빼고 1000만 원씩 밖에 안 남아. 그럼 이거 뭐야? 별 의미 없어. 5개 하면 끝나죠. 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저와의 상담 왜 유료인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가지고 한번 해드리면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서 내지는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도움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